그리고 아까 견과류 먹고 왔잖아. 업무상 회식이 잦은 안정환 씨. 회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육류를 많이 먹게 된다. 실험 기간이지만 회식을 피하기 힘든 안정환 씨는 고기보다 채소를 많이 먹겠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이제는 의식적으로 많이 좀 자제를 하려고 그러고 야채도 좀 많이 먹고 그러면은 좀 포만감이 빨리 오니까 그래도 이전보다는 덜 먹게 되죠. 고기 종류는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일단 고기로 배를 채우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들을 먹었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야채를 같이 섞어서 먹으니까 양은 좀 많이 전부 다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2주 후 7명의 참가자들이 다시 모였다. 병원에서는 우선 참가자들의 지난 2주간 식사량과 운동량 등의 생활 패턴을 조사했다. 그 다음 체중, 체지방, 피 검사를 통해 실험 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결과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가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네, 어떤지. 거의 한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이요? 네. 그래서 최영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중성지방 수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최영철 씨를 비롯해 대부분 효과가 좋았다. 제일 중요한 건 술 줄이는 거랑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평균 65 정도 감소해 정상 수치에 가까웠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도 10% 이상 떨어졌다. 몸무게 또한 평균 2kg 정도 빠졌다. 지금 7분이 2주간 견과류 식단을 했는데 그중에 4분은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도 줄이고 그다음에 나쁜 지방 대신 견과류 지방으로 시기를 바꾸어서 몸무게도 빠진 결과를 보였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혈관의 동맥경화를 나타내는 여러 지수들이 좋아졌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LDL 수치가 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잦은 회식으로 육류 섭취량을 크게 줄이지 못한 안정환 씨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반면 전양택 씨는 체중은 줄지 않았지만 견과류 섭취만으로 LDL 수치가 정상에 가까워졌다. 견과류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견과류 섭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고지혈증이나 고중성지방증이 있을 때 가장 권고되는 식단의 경우에는 칼로리를 줄인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무게 줄이고 음식 양 자체를 줄이고 지방도 사실은 양을 줄이는 식단이 가장 좋지만 이걸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밖에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패한 8명 중에 지방은 꼭 섭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두 번째 초이스로서 이 견과류 다이어트를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과류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식단은 조절하고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대학의 연구팀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산의 일종인 올레산이 배고픔을 억제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 포만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밝혀진 셈인데요. 이처럼 견과류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아르기닌산, 비타민 B와 E, 그 외에 각종 미네랄 등은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충북 영동에서 호두를 주로 생산하는 영농조합.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조합원들은 더욱 분주해졌다. 호두며 땅콩이며 잣 등 대보름이 되면 견과류 주문량이 3배 이상 늘어난다. 한편 주방에선 간식 준비를 한다. 조합원들이 주로 먹는 것은 호두 기름으로 지진 호두 부침개. 호두가 많이 나다 보니 생으로 먹는 것은 물론 호두 기름도 먹고 호두 부침개도 즐긴다. 무엇보다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 호두 부침개. 조합원들은 이구동성 호두 자랑에 바쁘다.
지대 사는 친구들보다 제가 좀 더 금방 안 돼요. 어떤 점에서 많이 하세요? 뭐 병원에 안 가고 뭐 병원 안 가고 감기나 이런 건 잘 안 하고 또 관절 이런 게 생겨도 아들 머리에 어린 아들 많이 먹으면 두뇌가 발달이 돼서 공부도 잘하고 다 좋아요. 올해 중학교를 졸업하는 문정혜 학생.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짬이 나자 문정혜 학생은 스쿼시를 시작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다. 배고파요. 그래도 밑에 뭐 먹을 거 많이 파는데요. 그래도 참아야죠. 집에 가서 뭐 먹어요. 식단 관리를 하는 문정혜 학생에게 견과류는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다. 이것도 오랫동안 방치되면요, 또 지방이 산화되니까요.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쪽에서요, 제가 먹거든요. 견과류를 먹을 때는 양을 엄격히 조절한다. 잣은 5개에서 10개, 이거 작은 거요. 그리고 아몬드는 5개 정도 먹어요. 하루에? 네, 그리고 캐슈넛은 3개에서 7개 정도 먹어요. 문정혜 학생은 다이어트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견과류를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다. 견과류를 먹기 시작한 지 7개월.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집중력까지 좋아졌다는 것이다.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면요,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됐었거든요. 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예전에 공부했던 게 그대로 시험 쓸 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견과류를 먹으면 배가 든든해서 평소 즐기던 군것질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도 늘었다는 정혜. 예전에 공부를 좀 못했는데요. 이제 성적이 좀 많이 올랐어요. 거의 전교에서 50등에서 100등 정도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거의 1학년 때 120등에서 180등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전교에서 60등에서 90등 정도로 올랐어요. 과연 정혜의 생각처럼 견과류가 두뇌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걸까? 전남대병원 정신과 치매연구팀. 연구팀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이 치매 발생률을 떨어뜨린다고 발표했다. 2001년부터 3년 동안 노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 노인들을 2년간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일단 기저선에서 이제 비타민 B 혈액 수치를 측정을 하고 2년 후에 치매가 얼마나 발병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비타민 B군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분들이 정상이거나 높았던 분에 비해서 치매의 발병률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 이제 상승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혈액 속에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이 있다. 그런데 견과류에 함유된 비타민 B군이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예, 비타민 B가 잘 섭취했을 경우에는 뇌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잘 생성이 되게 되고 상대적으로 뇌에 독성이 있는 물질인 호모시스틴은 이제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호모시스틴 자체가 뇌세포를 파괴하는 아주 독성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 물질의 감소는 이제 노화에 따른 뇌세포 이제 사멸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두뇌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견과류.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또한 이와 같은 작용을 한다. 견과류는 씨앗류와 더불어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를 먹는다면 8종류에 해당하는 다양한 비타민 E를 섭취하게 됩니다.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의 복합체인 비타민 E를 견과류로 통해 먹게 되는 거죠. 비타민 E가 많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E를 충분히 먹는 사람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현격히 낮으니까요.